여러분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터키 출신의 여행 유튜버 아슬리아는 남자친구와 함께 평소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녀에게는 이 평범한 한국의 지하철 한 칸이 여행 내내 가장 신기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 하나 짜증내지 않고 그저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흘러가는 그 풍경. 우리에게는 그냥 출근길의 하루일 뿐이지만 아슬리안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낯설고도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Evet, neredeyiz aşkım? 세울.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아슬리아는 입국 절차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요. 너무 피곤했던 탓에 정신없이 입국 수속을 마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이었습니다. 흔히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풍경일 뿐이지만 24시간 운영되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이 작은 가게가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도착 첫날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셈이죠. 다음날 아침 카페로 향한 아슬리아는 한국 카페 문화의 의외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빵을 좋아하는 그녀였지만 한국 카페에는 짭짤한 빵 종류가 거의 없고 대신 달콤한 디저트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는데요. 사실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작은 휴식처이자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머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빵보다는 디저트와 음료가 주를 이루는 메뉴 구성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외국인의 눈에는 그저 의외의 발견이었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카페라는 공간 자체가 식사보다 분위기와 여유를 즐기기 위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흥미로운 체험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피부 분석 기기 앞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정밀한 분석 결과가 척척 나오는 모습에 아슬리아는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거리 매장 한켠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일상 속 기술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식사를 위해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한국식 무한리필 고기 뷔페 일명 코리안 바비큐였습니다. Şimdi yemek yemeye gidiyoruz. Canım bulduğu All You Can Eat diye bir etçiye gidiyoruz. Kore barbekü.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 시스템 자체가 신선했던 듯 아슬리아는 메뉴를 설명하며 신이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한리필 고기 뷔페라는 시스템은 단순히 양을 많이 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정해진 가격 안에서 손님이 원하는 만큼 굽고 추가하고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한국 외식업이 손님의 만족을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아슬리안이 보인 그 들뜬 표정은 단순히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주는 만족감에서 나온 반응이었던 셈이죠. 직접 고기를 굽고 마늘을 곁들이며 한상을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인의 저녁 식사 풍경과 다름없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길거리로 나가 또 다른 한국의 명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붕어빵이었습니다. 붕어빵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마주한 외국인의 반응은 한국인이라면 익숙해서 잊고 지내는 디테일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길거리에서 1,000원, 2,000원으로 따뜻한 디저트를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노점 문화. 이건 사실 어디서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 특유의 길거리 음식 생태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외국인의 놀란 표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날 아슬리안과 일행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합니다. Bugün Bukçan Hanak Village gidiyoruz. Buranın en tarihi köylerinden biri. Böyle tüm binaların eski kaldığı ve güzel bakıldığı bir yer. Bir de gittiğimiz yerde insanlar yaşıyor. Yani sadece tarihi bir yer değil, bayağı normal bir mahalle aslında. 그녀는 이곳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동네라고 소개하며 역사와 일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사진을 찍으며 한옥골목을 걷던 아슬리아는 경복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입장권이 1인당 한화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궁궐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그녀에게는 낯설고 신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Burası Kore'nin, daha doğrusu Joseon Krallığı'nın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수백 년 전 왕조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에게는 단순한 유적 관람을 넘어선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빌딩 숲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한 기와 지붕과 처마선, 그리고 그 사이를 산책하듯 거니는 시민들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한국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경복궁 산책을 마친 두 사람은 광장시장으로 향합니다. Gıvançak Market'e geldik. Burada Kore'nin sokak yemeklerini yiyeceğiz. Böyle her şeyin olduğu bir market. Ve işte özellikle Netflix'in bir dizisi var şeylerinde. Bu sokak yemekleriyle ilgili. Ona da bakabilirsiniz. O ünlü yerlerde gidip şimdi yemek yiyeceğiz. 아슬리아는 이곳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길거리 음식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듯 기대감을 드러내며 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빈대떡, 김밥, 마약김밥, 그리고 각종 전과 떡이 늘어선 시장 풍경 앞에서 아슬리아는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인과의 소통 속에서도 떡볶이, 호떡 같은 메뉴를 하나씩 시도해 보는데요. Hot dog muydu? Hot dog abi. Hattebok mu? Hot dog öyle bir şey. Kişinin içinde ne olduğuyla ilgili hiçbir fikrim yok. Abla İngilizce bilmiyordu. İnşallah tuzlu değildir. Tatlı olmasını umuyorum. Tatlı gibi kokuyor.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표정으로 음식을 사고 파는 이 풍경은 사실 한국 전통시장 특유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어도 일단 믿고 사먹는 신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신뢰가 거의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온다는 경험. 이게 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시장을 da시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 음식 투어를 마친 아슬리안과 일행은 성수동으로 이동합니다. Buradaki Rom'a gideceğiz. Burası Songsu'nun alışveriş sokağı gibi bir yer. Bu sokakta çok ilginç mağazalar göreceğiz. Yani buradaki mağazacılık bayağı bir ütopik seviyede. Ve tüm mağazalar aşırı değişik, modern sanat. 이곳에서 그녀는 거리 전체가 마치 하나의 갤러리처럼 독창적인 매장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현했는데요. 성수동이 가진 매력은 단순히 예쁜 카페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장지대가 트렌디한 상업 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시 재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도시가 과거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그저 독특한 매장들로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도시 개발의 섬세한 결이 숨어 있는 셈이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치킨집을 찾아갑니다. Şimdi Kore'nin en ünlü kızarmış tavuk dükkanına geldik. Masalardan bu şekilde sipariş veriyoruz. Biz önce siparişimizi oluşturduk. 태블릿으로 직접 주문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진 듯 아슬리아는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주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Burada bunlardan getirdiler. Böyle pirinç patlarından yapılan lezzetli şeyler. Bu da çok sevdiğim Türk turşusu. 주문을 마치자 치킨이 나오기도 전에 마카로니 과자와 치킨무가 먼저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단순히 닭만 튀겨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조차 심심하지 않게 챙기는 이 작은 디테일이 한국 치킨집 특유의 서비스 문화입니다. 태블릿 주문이라는 최신 시스템과 치킨무라는 익숙한 곁들임 음식이 한 테이블 위에 공존하는 모습은 아슬리안에게 작지만 인상적인 한국식 환대로 다가왔을 겁니다. 막상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두 사람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슬리아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합니다. Evet, şu an Kore Ulusal Müzesi'ne gidiyoruz. Metronun altından böyle bir yol yapmışlar. Müzeye kadar gidiyor burası. 지하철역에서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긴 지하 통로를 걸으며 그녀는 이 길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는데요. 박물관 하나를 가기 위해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동선을 설계했다는 것, 그리고 그 통로마저 깔끔하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보행자의 경험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두 사람은 마지막 저녁으로 한국식 전골 식당에서 여행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터키에서 날아온 아슬리안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낯설었던 호떡의 첫맛부터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한옥마을의 골목길까지 그녀가 마주한 한국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이 풍경들이 누군가에게는 카메라를 꺼내들게 만드는 이유였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여행기였습니다.